네, 이번 강의는요. 2018년을 위한 강의입니다. 아니 그럼 2018년만 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 2020년에도 여러분에게 선물하는 내용입니다. 언제 시험을 봤냐고요? 이 시험은 2017년 9월 23일이 되겠습니다. 2017년 9월 23일 날 우리 건설안전기사 네 번째 시험이 됩니다. 이것은 4회 시험이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이 역시 3시간이고요. 이것은 과목당 몇 분? 과목당 30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1.5분입니다. 첫 번째 과목을 보겠습니다. 산업안전관리론이고요. 1과목 1번입니다. 10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조직 형태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 형태는요. 3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는 벌써 어떻습니까? 머리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는 종류는 라인형이 있습니다. 이 라인형을 가지고 직계식이라고도 하고 또는 직선식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태프형을 가지고 우리는 참모형이라 그러죠. 참모형 또는 참모식 해도 관계없습니다. 관리형 없습니다. 없으니까 답이 되겠습니다. 라인 스태프형, 직계식과 직선식의 장점만을 보완한 것이 바로 라인 스태프 혼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필답형에서도 끝나지 않죠. 필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실기, 필답형에도 이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출제되느냐?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종류 3가지를 써라. 이렇게. 이 문제는요. 다음 여러분 시험에도 반드시 출제가 되겠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7년 두 개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와. 우리 시험은 어떻다? 문제 은행식이다. 제가 그래서 강조합니다. 3년치보다는요. 반드시 몇 년? 10년치만 보면요. 여러분 틀림없이 어떻게? 안전한 합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10년 봤는데 떨어지면 제가 책임진다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 시험 문제 은행식입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더 하면 라인형은요.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적합하고요. 100에서 1000명까지는 중규모 사업장이 적합하고 1000에서 1000 이상은 대규모 사업장. 그럼 어떤 형태는? 라인형은 100명 이하, 스텝형은 100에서 1000명 이하. 라인 스텝 혼형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조직이고 또 대규모 사업장에는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권하듯이 바로 라인 스텝 혼형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2017년 10월 19일 날 법도 산업안전보건법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규칙도 변경됐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한 내용은 2017년 10월 19일 날 변경된 내용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 야, 그럼 1996년 문제는 어떻게? 그것도 고쳤어요. 그러니까 지난 문제도 우리 책은 2017년 10월 19일 날 법에 맞게 모두를 수정하였습니다. 안심하고 저와 함께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보자고요. 2번입니다. 물체를 낙하, 바람 불듯이 물체가 막 날아오는 거예요. 또는 비례, 낙하보다는요. 더 가벼운 것이 막 가랑잎이 아니고 가랑잎이죠. 가랑비가 흩날려 옵니다.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의 감전, 전기에도 견딜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며 안전모의 종류 기호로 옳은 것은 안전모는 우선 알아둘 게 있어요. 이런 종류는 없어요. AB형이 있어요. A는 뭐냐 하면 낙하 또는 비례 방지형이에요. A형은 B는 뭐냐? 추락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낙하 비례 추락 방지형밖에 안 돼. 그럼 답이 안 되죠. A형입니다. 낙하 비례 E는 뭐요? 감전 방지형. 답은 찾았어요. 2번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알아두고 낙하 비례지 추락이란 말까지 들어갔으면 어떡해? 이런 걸 찾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답은 여기 답은 2번입니다. 요 내용은 안전모의 종류는 바로 몇 가지밖에 없다. 3가지밖에 없어. A형, AB형, A형, A, B, E형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AB형 어디 가냐? 요 뒤에 나오겠죠. 어쨌든 AB는 낙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 A는 낙하, 비례를 경감하고 뭐 감전에 의한 그 답은 바로 A였습니다. 모체의 재질을 봐. 일반 합성 수지인데요. 여기는 반드시 FRP는 뭡니까? 유리보다도 쇠보다도 더 강한 성질을 가지는 걸 우리는 FRP라 그럽니다. 내전압성에 7,000V 이하의 전기에도 견딘다. 그렇다면요. 해설을 조금 더 보면 나왔겠죠. 바로 뭐가 있어요? A, B가 있어. 물체의 낙하 또는 날아옴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감전 방지용입니다. 그래서 내전압성이란 말은 7,000V 이하의 전압, 전기의 압력에 견딜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걸 말하고 FRP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교재에 모두 나온 내용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는 3세판이라는 이런 말을 해요. 왜? 필기 시험을 봐야 합격해야만이 실기 필답형과 실기장, 그러니까 3세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이런 걸 봅니다. 지금 2018년 책이 나와 있는데요. 자기는 자랑거리 이렇게 딱 써놨어. 이 자랑거리로 2017년 3월 3일 개정법 모두를 적용했대요. 이런 엉터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2017년 3월 3일 날 개정했는데 내가 책을 다 봐서 2017년 아니고 2016년 12월 19일 법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틀리게 또 강의를 합니다. 어떻게 틀리냐고 하면 뭐 예를 든다면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맞지 않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써놨어. 저자의 연락처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출판사에 뭐라고 사생활보호. 아니 문제가 틀렸습니다. 이런 걸 좀 가르쳐 주시오 하는데 뭐가 그게 사생활보호입니까? 그래서 세상은 정직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짜 싼 게 비지떡이요. 그래서 공공이에요. 참 이거는 공공이잖아요. 그죠? 이런 공가요. 사가 있을 때 공짜는 아직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점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공직이 발라야 되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바로 공직자라 이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정직해야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문제 보면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대상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세부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냐 그러면 이거예요. 바로 2017년 10월 19일 날 개정법을 적용하는데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배경인데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반드시 그 사유가 난 일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바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2017년 3월 5일도 있지만 실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에 나왔습니다. 옛날에는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될 사업장은 100인 이내예요. 지금 100인 이내가 거의 다예요. 그러나 100인 이내 아닌 업종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안전관리론 쪽에서는요. 법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네 번째 문제를 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제4례 연구의 진행 단계로 옳은 것은 그래. 제4례는요. 4가지 또는 5가지 또는 4단계로 있어요. 첫째는요. 전제 조건이에요. 뭐요? 제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제 파악 상황을 파악했으면 1단계 사실을 확인하고 2단계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세 번째 근본 문제점을 발견하고 결정하고 네 번째 뭐요? 드디어 대책을 수립해. 대책은 특별한 거 없이다. 우리 안전의 대책은 3입니다. 교육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또는 관리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답은 1번인가요? 그럼 끝났네요. 밑에 해설을 조금 더 보완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는 그림으로서 표현했습니다. 제4의 진행 단계는요. 전제 조건이 제 상황의 파악이에요. 1단계는 사실의 확인입니다. 사람이냐 물건이냐 관리냐 경과에 대한 내용. 2단계는 문제점이 발견인데 직접 원인이냐 우리 직접 원인은 뭐요? 불안전한 행동이냐
불안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3단계 근본 문제점을 결정합니다. 기본적인 원인이 뭐냐? 4단계는 유사재해 방지 대책과 똑같은 사고 방지 대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4단계를 가지고 뭐냐 그러면 안전 대책을 방침을 결정하는 키이다. 우리는 합격의 키를 우리만 그래서 안전보건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바로 이걸 가지고 4단계라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내용은 역시 2016년 10월 일입니다. 그래서 가연도 몇 년치를 봐야 된다? 10년치만 보면 안전을 할게요. 3년치는 부족합니다. 제가 이제 곧 3년치는 무료 동영상을 한번 모든 분들에게 줄 내용으로 있습니다. 모든 세아책 독자들에게 무료로 뿌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5번입니다. 재발생은요. 재예방 4원칙이나 있어요. 4원칙의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해서 찾으면 되죠. 재예방 4원칙은요.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첫째, 재발생에는 반드시 손실을 수반한다. 그런데 재해는요. 손실이 수반하는 게 수반한데 손실은 필요는 아니에요. 우연인데 이걸 잘 모르면 일단 써놓자고 손실 우연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요. 재해 발생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원인 계기의 원칙 또는 원인 연계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무슨 원인? 직접 원인이 있든지 반드시 간접 원인이 있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가능한 안전대책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대책 선정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네 번째요.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요 말가요. 요 말 같아요. 원인 계기. 그래서 이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사고의 결과생 유무도 해서는 사고 당사자 조건에 따라 우연적으로 발생하지 반드시 손실을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산업재해 사고 원칙은요. 첫째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원인 계기의 원칙.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요것도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우리는 실기 필답형에도 산업재해 예방 4원칙을 쓰시오. 이렇게도 출제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6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번을 가려고 했더니 뭐가 나와? 합격키가 나와. 2006년, 2010 연속에 나와. 이렇게 많이 문제 은행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시험에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꼭 나옵니다. 6번째 보죠. 6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직무는 거의 동일한 걸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 법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법이요. 2017년 3월 4일 개정법을 갖고 강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2017년 10월 19일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책에 보면 아직도 자기는 잘한다고 2권이나 벌써 일어났더라고. 책 표지에 참 이게 말이 안 2017년 3월 3일 날 개정이네. 그런데 우리는요. 돈 주고 삽니다. 가감하게 변경, 교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작성에 변경의 사항 해야 되죠. 작업환경 측정 및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도 해야 됩니다. 사업장의 경영체제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 이걸 좀 봐야 돼요. 사업장의 경영입니다. 우리는 안전보건위원회, 안전과 보건인데 물론 우리는 안전하는 목적은 돈 버는 목적이지만 경영이 들어갔잖아요. 일단 한번 잘 모르겠다 생각해라. 네 번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답은 3번이에요. 보면 산업안전보건 심의의결사항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이라든지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도 해야 됩니다. 산업재해 원인 조사라든지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복습 하나 할까요? 중대재해라 그러면요. 중한 재해가 아니라 그랬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예요. 또는요.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동시에 몇 명?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예요. 마지막으로 같은 종류의 질병 또는 부상자가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에 몇 명?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우리는 중대재해라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발생 즉시 어떻게 해야 된다? 지방 노동간서회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거. 즉시. 그 다음에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할 경우 안전보건관의 조치사항 등을 우리는 산업안전보건위의 심의 의결사항이며 이 내용은 우리 교재 1-122조 합격날개 합격 예측 관련 법규도 있지만 법적으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왜 안전보건관리차 책임자의 직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동일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합격자가 드디어 조언을 해줬네요. 모든 문제 해설은요 2017년에 10월 19 법령 규칙 적용으로 2018년 시험에 맞게 맞춤형 해설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요 2017년 3월 3일 책을 보겠습니까? 2017년 10월 19일 날 개정법을 보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교환토록 하셔야 합니다. 얻은 걸. 아니 여기 보는 것은 새하책을 보고 정재수 강의를 듣고 또는 제가 그랬잖아요. 2018년부터 우리 교재 구입자에게는 3년치를 17, 16, 15, 54강을 무료로 드릴 것을 제가 무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강의 듣는 분은 뭐 정재수 아카데미라든지 정재수 안전닷컴이라든지 또는 짱이라든지 또는 어디에서 온다? 뭐 여러 군데서 저 강의를 듣고 있겠죠. 7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안전과 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치라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이 틀린 것은 이건 우리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작업환경의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 사항으로 사회를 무리를 일으킨 사업은 안전보건 진단 대상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또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두 번째요. 산업재해율이요. 같은 업종의 평균 산업재해율 얼마? 2배 이상인 사업장.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인데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실제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조치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2명 이상인데 1,000명은요 3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그러면 여기 딱 보면 산업재해 되고요. 봐요.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간로소가 안 보면 2명 이상 발생하는 사람 뭐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이 얼마? 3명이에요. 그래서 요놈이 틀린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는 정독을 해야만 합니다. 요 내용은요. 2017년 10월 19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어떤 책도 없습니다.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해설을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규칙 131조고 개정된 내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8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입니다.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구들이 아닌 것은 한데 첫째 안전검사는요. 안전검사를 해야 되는 위험기기의 기구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이것은요. 우리는 15개가 있는데 해설이 뒤에 이제 연결될 겁니다. 첫째 압력용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 기계 맞습니다. 원심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원심기는 여기 뭐냐 하면 산업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뭐 산업용만 해당 딱 봐. 잘 하죠? 둘째, 셋째를 잘 국소배기 장치 해놓고 이동식이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이동식제. 그 요런 게 바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함정이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 사실 이런 간로소까지는 옛날에는 뭐 2016년까지는 잘 출제되지 않았어요. 2017년부터 만점의 합격이 나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한 게 만점의 합격인데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문제를 조금 변경시켜서 낸 건 이거는 변경됐다고 새로운 문제로 출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크레인입니다. 전격 하중이 2톤 이상인 거 맞습니다. 크레인 뭐 전격 하중 2톤 미만은 제외 다 이상. 그래서 우리는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경우는 여기 12가지 됐지 몇 개? 15개라는 것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고소 작업대를 비롯해 가지고 컨베이어, 산업용 요금까지 안전검사 대상 기계는 15개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시행령 28조 6에 나와 있습니다. 9번째입니다. 9번째는요. 바로 산업안전보건표지입니다.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으로 하는 거 이거 알아야 돼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접근 금지, 이동 금지가 아니고 걸어 다닌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 한문으로 보행 금지가 되겠습니다. 출입 금지 아니에요. 그래서 출입 금지는 1번 표지 항상 제가 잘 그리는 표지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보건 표지의 5가지 종류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금지 표지는 약 8종이 있습니다. 8종은 출입 금지부터 물체 이동 금지까지인데 특히 출입 금지와 보행 금지, 특히 물체 이동 금지는 꼭 잘 봐야 합니다. 특히 하기 금지는요. 하기 금지가 담배 피우는 거니까 금연 금지가 아니고 꼭 이거는 금연과 하기 금지도 구별해야 되고 특히 우리는 5가지 안전보건 표지 중에서 금지 표지는 모두를 잘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시험을 자주 나오냐. 2016년부터 17년까지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1에 2에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형태로 되어 있고 우리 교재에도 명쾌하게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10번째입니다. 우리는 점검 시기에 따른 안전점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안전점검의 종류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강의 때도 수없이 얘기했어요. 어디에서?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재는 몇 장? 4장에 안전점검과 인정 이런 내용이죠. 안전점검은요.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수시 때도 없이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종료 하는 임시점검이 있습니다. 임시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것은 반드시 정부에서 야 너희들 중대사고 나왔으니까 특별점검 이전에 특별 이후에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례하는 것이 천재지변 이런 거 할 때도 임시점검이 돼요. 물론 특별점검도 겸할 수 있습니다. 특별점검인데요. 잘 봐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썼어요. 정제수잖아요. 그죠? 근데 수가 아니고 여기는 반드시 뭐다? 특별점검 이렇게 해야 돼요. 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공부는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눈으로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떤 보면요. 이게 학원 강의하는 사람들이 정말 젊음의 열정은 좋더라고. 이런 걸 뭐 정수, 임, 툭 이래 외워. 툭에 뿌리면 툭은 뭐야? 특수나 특별히 되나? 근데 이걸요. 한두 개 같으면 외우는 방법을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요. 34년 이제 들어갑니다. 만 33년을 강의를 했고 지금 34년째 하고 있는데 왜 저도 안 해봤겠습니까? 저는 실제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강의를 했고요. 본격적으로는 제가 82년도부터 강의를 했는데 저보다 물론 오래 강의를 했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강의의 노하우는 있고요. 강의에 대한 강의 기법이 있고 교수법의 4단계가 있습니다. 또 나오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뭐 얼마? 특수점검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종류는 바로 특별점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68 또는 2016년 2번 연속 나왔습니다. 11번째입니다. 버드입니다. 참 버드가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인리지 않습니까? 하인리는 미국의 보험사로서요. 1:29 300의 법칙을 만들었는데 하인리가 만들었다 보니까 이제 버드가 따라서 만들고 또 버드가 약간 변형시켰죠. 사실 변형도 창조예요. 그래서 1대, 10대, 30대, 600이라는 법칙을 버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버드의 이론을 가지고요. 최신 이론 또는 새로운 이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버드는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1대, 10대, 1:29, 300 이거 조금 써볼까요? 하인리는요. 1:29, 300을 만들었는데 버드는 1대, 10대, 30대, 600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요. 저도 그래요. 저는요. 안전의 하인리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하인리만큼 일찍 책을 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요사이에 새로운 이론을 만들려면 버드같이 뭐 조금 하나를 변형을 시킨다든지 좀 더 넓힌다든지 해야 되는데 새하의 책보다 다 작습니다. 아니 내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래 야 정말 이래도 되나? 저도 있잖아요. 머리가 하얗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만 60이 됐는데요. 저는 항상 그래요. 만 60 또는 지난해까지는 57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60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좀 빨리 저도 이제 강의를 그만해야 되겠죠. 이제 힘도 없고 늙어서 이제 여러분 보기도 안 좋잖아요. 강의도 저는 이런 걸 봅니다. 가급적 장동건 같은 잘생긴 사람이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어떤 이렇게 남성, 여성 이렇게 강의를 다 할 때도 이렇게 남자들이 이제 성이라는 게 이끌려가지고 이제 이것도 성차별인지 모르겠지만 여성의 강의를 듣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우리 폴리텍 금융과에서 안전을 전공하는데 저는요.
다른 이제 여자 교수님들이 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 안전 분야는요, 아직까지 여성보다는 남성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아니고 여성도 상당히 저 강의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주여 조금만 더 잘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그래요. 제가 어떤 분의 강의를 여성분인데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강의 목소리는 들어요. 어쩔 수 없이 듣는 게 아니고 하긴 했는데 그래서 얼굴로 딱 꺼버립니다. 왜? 같은 값이면 보기 좋은 것이 뭐죠? 보기 좋은 떡이 보기 좋은 떡이 먹고 싶듯이 우리 속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만 더 이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더 젊어질 수는 없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색깔을 좀 머리를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그래! 이대로 살자. 혹시 여러분한테 불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함을 줬다면 용서하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는 한 10,000명 중에 1명 정도가요. 안티라기보다는 그분이 진짜 저 강의를 듣는 분도 있고 안 그러면 학원에 이제 선생 이런 사람이 주로 저 강의를 많이 들어요. 그분들이 지가 했으면 좋겠다. 좀 떳떳하게 뭐라고 하면 한 명이 아니고 1,000명 아니고 대한민국 4,500만 국민이 저 강의를 다 들을 때 지금 방송대에 TV 나오니까 다 볼 수 있겠죠. 안티가 있습니다. 정말 당신 같은 강의하면 지가 한다고 하는데 지가 좀 해주십시오. 내가 올렸는데 안 올라와요. 그래서 절대 저는 여러분이 혹시라도 저에게 불쾌감을 줘도 지우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잘못했은 건 용서를 받아야 돼요. 또 부족하니까요. 그분의 지도를 받고 더 열심히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 버드 이야기를 하는데 하이니는 우리가 알죠. 중상해, 경상해, 무상해. 근데 버드는요. 똑같은 중상해요. 요거는 경상해요. 무상해, 무상해 이렇게 같이 쓰죠. 그래서 얘는 물적과 인적이 발생한 거지만 얘는 어때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중상이 5건 발생했대. 1대, 10대, 30대. 그럼 중상이 5건 발생. 그럼 5건 발생했는데 경상은 뭐냐? 그냥 다 5로 곱해 이렇게. 그럼 얘는 50건이 되겠죠. 답이 딱 나와. 그럼 만약에 무상해가 얼마냐 그러면 무상해 물체 손실이라든지 이게 난 게 얼마냐 그러면 이건 150건 이래 찾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건설안전기사의 시험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바로 여러분의 내비게이션, 여러분의 안전한 멘토,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으로 안내하는 자, 누구? 정재수다. 넘어갈까요? 그럼 넘어가죠. 12번째요. 연평균요. 200명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사업장에서 연간 몇 건? 3건의 재해가 발생했대요. 사망이 1명입니다. 50일의 요양을 필요한 인원이 1명이 있었다. 이때 강도율은 뭐냐 그러면 재해의 강약이래요. 강약. 왜? 위가 분자가 손실이 있으니까 죽으면요. 7,500일 손실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또 어떻습니까? 손가락이 다쳤다가 50일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재해의 강약을 나타내는 게 바로 강도율입니다. 그러면 강도율은 연근로 총시간수분의 연근로 손실일수예요. 그럼 해보자고. 여기 했지만은 밑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요. 근로자가 얼마? 연평균 근로자가 200명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1년에 몇 시간 말이 없으면 뭐 나왔네.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몇 시간을 한다? 2,400시간 한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분모가 해결됐어요. 분자는 알아둘 게 있어요. 연근 근로 손실일수는요. 사망부터 신체 장애 등급에서 1에서 14급까지를 말해요.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1급과 1에서 3급까지와 사망은 7,500일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줬어. 한 명이 사망하면 7,500일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걸 잘 몰라요. 나는 이제 문학을 늦게 장애와 장애를 구별합시오 이래 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산업재해는 전부 장애입니다. 장애는 뭐냐 그러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말 그대로 장애를 갖고 난 걸 장애인. 장애는요, 바로 뭐냐 그러면 후천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재해는요, 교통사고 다 후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애라 그럽니다. 장애가 아니고 애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는 후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50일에 요양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요양이라든지 휴업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365분에 300을 한다 그래서 365일이라는 것은 우리 1년이 365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며칠 근무했다 그러면 300일 근무했거든요. 300일에 나온 이유는 요걸 보면 2,400이라 그러면요. 하루는 8시간, 1년은 300일이잖아요. 그래서 2,400시간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 치료를 받는 그런 걸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하니까 15.7일이 나옵니다. 또 알아들을 게 있어요. 여기에는요, 일수와 시간수가 있지만 아예 이거는 단위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재해율 이런 것은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2016년부터 17년까지 계속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기사와 산업기사 구분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이래요. 건설안전기사를 따면 산업안전기사를 딸 수 있고 건설안전 산업기사를 따면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딸 수 있고 그래서 한 번의 공부로 4개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13번입니다. 우리는 안전에는 누구다? 하인리예요. 하인리의 재해손실비 평가 방식에서 간접비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인리는 직접비와 간접비는 1대 4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뭐냐 하면 직접비는요, 법상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직접비에 간접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망시의 장의비용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직접비요. 답은 벌써 1번이 나왔어요. 그럼 간접비에 해당되지 않는 답은 1번인데 쭉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봐요. 하인리는 직간접비를요. 직접비가 1이고 간접비가 4예요. 직접비의 종류는 요양급여부터 바로 우리 1번으로 나왔던 장의비입니다. 간접비는 인적 손실, 생산 손실, 시간 손실, 물적, 임금 손실 등이고요. 역시 수없이 반복해서 출제되었다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표시해 뒀고요. 이런 어떤 여러분 참 책을 제가 30년부터 이렇게 책을 쓰기 시작해서 지금은 사실 제가 잘하는 편이에요. 누구보다. 왜? 이렇게 우리 교재 몇 쪽에 나왔고 언제 출제됐다고 이렇게 표시하는 책이 있냐고요. 없어요. 설령 있더라도 이분들은 그냥 저 걸 만들어 놓으니까 쉽게 이렇게 뺏겨서 먹지 않아요. 그래서 30년 전부터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때로는 나도 참 잘하고 있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때로는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안티팬이 올 때는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안전에 최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4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가 수행할 업무가 아닌 것은 거다. 안전관리자 업무는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나와 있고요. 10가지 업무가 있죠. 첫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해당 사업장의 안전교육계획 수립,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호자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조언과 지도도 해야 되죠. 세 번째입니다.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호자 및 조언 지도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휘 감독하는 자와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와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하기인 건데 잘 알아둘 게 있어요. 여기에 노사협의체, 여기가 1번 보면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 지역규칙에 정한 노사협의체 1번을 맞거든요. 2번도 맞아요.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실시에 관한 보호자 지도도 맞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요. 산업재해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호자 및 조언 지도도 해요. 어디 있냐 그러면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호자 및 여기는요.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 안전보건 점검 이상 유무의 확인하 이것은 누가 하냐 그러면 요 밑에 여러분을 보호자는 누가 있어요? 관리감독자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역시 안전관리자 업무는 우리 교재 앞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기초적인 거는요. 반드시 필기교재를 강의를 들어야만 잘하는데 여기서 벌써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간 거거든요. 수없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뭐 이래 보면 그냥 번호 이렇게 부르면서 강의를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하는데 꼭 이 내용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왜? 실기 필답형이 나오지만 누구의 업무예요? 여러분 자격증 따는 바로 그 업무가 되겠습니다. 15번째요. 위험예지입니다. 위험예지는 4라운드 또는 4단계라고 그러죠. 기법에서 발견하고 중요 문제를 결정하는 단. 이 말은 뭐냐? 기법에서 문제점을요. 발견하고 결정하고 또는 지적하고요. 또는 다른 말로 급소를 강조하다. 이런 얘기 나와요. 이거는 무조건 1단계가 아닌 2단계가 1단계는 현상 파악 1단계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동그라미처럼 아니에요. 바로 2단계 본질 추구 단계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 파악 1단계요. 2단계 본질 추구 3단계 목표 설정이요. 4단계는 대책 수립이에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요. 안전에는 대책 수립 단계는 3일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특히요,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육을 잘 받았으면요, 반드시 어떻게 기술 교육을 가급적 안전히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독려를 하든지 똑같은 말이죠. 관리를 하든지 규제를 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3위 대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단계 본질 추구에는요. 이것이 위험 요점이다. 위험의 포인트 결정과 지적을 하긴 하고요. 발견된 위험 요인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위험을 파악하고 또 영표나 동그라미 2개를 붙이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문제점이라든지 중요점을 결정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16번입니다. 16번은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재해 발생 건수라든지 재해율 또는 그 수준을 공표할 수 있는 공표 대상 사업장의 기준 중 틀린 것은 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이다. 그런데 이것은요. 2017년 10월 19일 개정된 법 내용으로 제가 해설을 했습니다. 역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면요. 역시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그 순위를 일간신문에 장관이 공포해버려요. 이런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니까 좀 나쁜 말 하면 취업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요.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사업장도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저는 요사이 보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저는 이런 걸 봅니다. 문재인 잘하는 것 같지 않나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밑에 이게 장차관 또는 차관이야 뭐 얼굴도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가끔씩 장관들이라든 말할 때 보면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안 듣고 있으면 어떻게 그런 국민들한테 합니까? 누가 그 사람들 세금을 줍니까? 여러분이나 저가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건 좋은데요. 그 장관, 차관, 국회의원들 좀 겸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대통령이 잘하는 것 같은데 야 보이지 않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시하지 않겠다. 아직까지 5대 재벌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구제 계획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정말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도 이민 가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저도 안전한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요. 정말 공직자들이 겸손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많이 까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아직도 안 불러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요. 지금 오늘이 최고 행복하게 여러분에게 안전의 멘토로서 사는 것만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해당 중대재해 발생 연도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20%가 아니고 10%입니다. 그리고 20%라는 것은요. 바로 100개의 사업을 20개를 발표하겠다는 거 10%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드는 거. 그러니까 좋은 게 드는 게 아니고 1등부터 10등까지 나쁜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답은 20이 아니고 10이 되겠어요. 답은 3번입니다. 그렇다면 4번은 뭔 내용이냐 한번 보죠. 4번은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사망 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이 내용이 상세히 설명돼요. 써놨죠. 개정일 2017년 10월 19일입니다. 이 내용이 다른 책에 들어가 있게 안 들어가 있어요. 하다못해 작업 중지에 대한 내용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책. 그래서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순위 공표 대상 사업장은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해당 중대재해 발생 연도 연간 산업재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 만인율 갈로 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 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하는 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또는 산업재해 발생한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또는 산업재해 발생하는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몇 번? 2번 이상 하지 않은 사업. 마지막으로 6번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도 노동부 장관이 바로 산업재해율, 재해건수, 공표 대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조의 사항이 나와 있고 특히 2017년 10월 19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17번째입니다. 제4례 연구예요. 주된 연구의 목적은 사실 제4례의 주된 목적 이게 제4례든지 재해율 이런 걸 안전적으로 하면 똑같은 사고요. 이게 뭐요? 동종재해나요.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은 유사 재해 재발 방지가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틀린 것은 해. 첫째 제4례의 목적은요. 재해 요인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규명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재해사고를 연구하는 것은 다음에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혹시 여러분은요 저와의 강의를 듣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쩌다가요 될 때까지 듣게 해줍니다. 어떤 데도 이렇게 하는, 제가 잘못 가르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한 1년 지나가지고 제가요 공부를 안 한다기보다는 책을 보지만 다시 연장시켜 줍니다. 저는 또 그래요.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해요. 왜? 책 표지에 전화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누가? 다 그분들이 교육원을 내 가지고 저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 요인을 조사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돼. 나는 이거는요. 우리는 얘기를 가지고 이거는 이런 거 사건이에요. 누가 살인을 했다든지 누가 방화를 했다 그러면 어때요? 바로 이런 것은 그 책임 소재를 묻지만 산업재해에 무슨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고의적으로 산업재해가 자기 다리를 자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안전 전문가잖아요. 안전 CEO 과정을 제가 했어요. 2018년 그 OT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요 원인은 있지만 이 원인은 정해져 있어요. 직접 원인이 아니면 간접 원인. 직접 원인이 뭐예요? 인적이나 물적 원인.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 상태가 있었지만 사업주가 안전대책을 강구해놨으면 사고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뭐? 페일 세이프. 기계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2중 3중으로 통제장치를 가했던가? 풀프루프. 인간이 실수를 했더라도 2중 3중 통제장치 했나고요?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책임 소재를 물리면 안 돼요. 셋째, 재해방지 원칙을 습득해서 이것을 일상 안전보건활동에 실천하기 위한 거고요. 넷째, 참가자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견해나 생각을 깊게 하고 태도를 바꾸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재해사료의 주된 연구의 목적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54쪽에 합격 날개 은행 문제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18번째입니다. 드디어 18년에 대비한 거. 사고 용어 이거 많이 나. 이거 참 하나. 사고의 용어 중은 니어, 저는 원래 애시던트라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강하게 사실 애시던트는 액시던트 이렇게 하거든. 사실은 애시던트라고 읽어야 되는데요. 니어 애시던트에 옳은 것은 니어 애시던트를 가지고는 뭐요? 무사고라 그러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아차사고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 뭐요? 뻔사고로 이렇게. 제가 공업고등학교 교재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뻔사고다 아차사고 쓰니까 이런 용어가 국어사전에 없대요. 당연히 없죠. 이런 거 엉터리당 실제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한국산업안전보건 공식적으로 아차사고, 뻔사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어떤 분들은 뺏겨가지고요. 이렇게 물론 이거는 참 아니더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건 틀린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면 니어 애시던트란 말은요. 사고에 나도 일체 인적 물적 손실을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뭐 수없이 제가 합격 예측이 해놨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사고 일어나더라도 손실을 수반하지 않는, 물론 더 잘 쓰자면 사고 일어나도 인적 물적 손실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경우 답은 1번이고요. 용어 중에 상해라는 것은요. 상해, 부러졌다 다쳤다. 그래서 인명피해만을 초래하였을 경우고요. 사고 또는 손실이나 물적 피해만을 초래하는 걸 사고와 손실을. 이제 니어 애시던트는요. 인명이나 물적 일체 피해가 없는 사고. 봐요. 1-6에도 합격 날개 합격 예치. 1-46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했는 내용입니다. 19번째입니다. 작업자가요. 불안전한 작업대에서 작업대 자체가 불안전한 작업대에서 추락하여. 추락이 뭐예요? 주로 법에서는 2m 이상 높이에서 떨어지는 걸 추락이라고 그러죠. 추락하여 지면에 땅바닥에 머리가 부딪혀 다친 경우 긴 물과 가해물로서 오른 것은 우선요. 기인은요. 어디에 다쳤냐 이거요. 근데 원인이 됐냐. 긴 물은 뭐 재해 발생의 주원이며 재해를 가정의 근원이 되는 기계장치 물건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불안전 상태고요. 가해물은 직접 상해를 피해를 주는 기계장치 물건 또는 환경이니까 당연히 어디에 머리가 부딪혔어. 지면에 지면 찾아 가해물을. 지면. 둘 중에 답이야. 그럼 긴 물은 어떻게? 얘가 틀렸나? 작업대 불안전한 작업대에서 어디에서? 불안전한 작업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어디에 머리가 다쳤다? 그러니까 답은 4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한 예로요. 크레인에서 이제 크레인의 원인이 돼 가지고 가해물 물체에 맞았으니까 가해물은 물체가 되고 기물은 크레인이 된다. 이것도 우리 1-42쪽 합격 날개 합격 예측도 있지만 2016년부터 2017년 이 직전까지도 계속 출제되어
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 했으니까 드디어 우리는 몇 번 하는 거예요? 바로 20번. 우리 1과목의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20문제인데요. 무죄예요. 무죄는요. 무죄와 산업재해의 구분은 3일을 기준으로 3일 이상이면 무죄, 3일 이상이면 산업재해, 3일 이하면 무죄를 하고 있습니다. 무죄운동의 기본 원칙은요. 첫째, 무의 원칙, 이걸 가지고 체로의 원칙이라고 그러게 돼요. 관리의 원칙 이런 게 없어요. 답이네요. 참가의 원칙 또는 이걸 전원 참가의 원칙. 선취의 원칙이요. 이걸 원래는요. 사실 우리는 안전제일의 원칙이 사실 2014년도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제일을 우선 먼저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요. 안전제일이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선취란 이 말을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무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것도 또 바꿔놨죠. 사실 제로의 원칙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나 내 혼자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출제한 사람들이 아직도 정보를 잘 모르고 있고요. 지금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필기는 저 혼자 할 테니까요. 실기를 강의된다.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실기는 안 들었대. 반드시 실기 때 들 게 아니고 필기 때 들어야 안전의 기본을 합니다. 어떤 분이 또 그래요. 아, 교수님 그냥 읽지 말고 잘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강의하는데 30분 더 올렸어요. 이렇게 상세히 앞에 필기 내용은 상세한데 실기에 가서 설명을 못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는 상세히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좀 더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20문제를 가지고 한 4시간 정도 하면 조금 여유 있는 설명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교재 1-8에도 무죄운동의 기본 이념 3원칙이 있고요. 또는 2016년부터 17년 2회까지만 봤는데도 이렇게 출제되었다. 여러분 시험에도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요. 우리 1과목 산업안전관리는 언제? 2017년 4회 문제였습니다. 다음 과목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음 과목에 만나겠습니다. 이 과목 뭐다고? 과목 정도는 알고 가죠. 이게 바로 예습과 복습입니다. 산업, 심리 및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요. 1장에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1장에 했던 내용, 1장의 문제 그대로 안 나와요. 제가 왜 이렇게 했냐고. 바로 우리 시험도 순서대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뒤죽박죽 막 나가. 그래서 1과목에 했던 내용이 나오면 복습이 되는 거고 안 나온 문제가 되는 예습이 됩니다. 저도 40년 동안 34년째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야만이 애들이 예습 공부가 자동적으로 무죄운동의 3요소 지금 3원칙이 나왔어. 3요소는 다음에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 그래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제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